아내가 남긴 마지막 보험금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무너졌고 아내와의 약속마저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진실을 밝히는 힘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아내는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지켜주고 싶던 사람인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병실에 놓인 작은 가방과 아내가 평생 모은 보험금이었습니다. 그 돈은 마치 마지막으로 저에게 건네준 약속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걸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도연입니다. 평생 회사와 집만 오가며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던 제게 아내는 유일한 안식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순간 제 삶의 절반이 잘려나간 것처럼 허무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집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새들어 살던 집에서 이사 갈 때마다 눈치를 보던 세월이 지겹다고.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남겨준 돈으로 집을 마련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그 결심은 절실했습니다. 퇴직 후 불안한 노후를 견디려면 안정된 보금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집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손에 쥔 순간 제 마음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믿을 건 없다고, 괜히 큰 돈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돈을 허투루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꼭 집을 세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본 광고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위치, 곧 입주 가능, 미래 가치가 높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분양사무소는 사람들로 붐볐고 상담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회라며 망설이면 놓칠 거라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도면 속에는 햇살이 드는 거실,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고 서류를 내밀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서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집은 이미 제 손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마음속에는 그 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드디어 남의 집에 기댈 필요가 없다고. 당신이 원하던 보금자리를 곧 지켜주겠다고. 분양사무소를 다시 찾았을 때 직원들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저 같은 은퇴 세대를 안심시키려는 듯 차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공사장 사진과 설계도를 보여주며 모든 게 순조롭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주 일정표를 건네주며 몇 달 뒤면 내 집 앞마당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거실창, 작은 침실, 그리고 아담한 주방까지. 아내가 함께라면 분명 좋아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조리대 앞에서 소박한 국을 끓이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저는 서류에 찍힌 도장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던 저에게 그 집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상실을 덮어주는 약속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불안하지 않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던 퇴직금의 일부는 이미 사라졌지만 미래가 보상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내와 함께 세운 집이자 제 마지막 자존심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투자라는 말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사기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 크게 울렸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작은 기도처럼 속삭였습니다. 곧 입주할 집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듯 상상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며들고 둘이 앉아 차를 마시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잠깐의 상상이었지만 그것이 삶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마다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사무소 직원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곧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맺고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그 말에 저는 희망을 더욱 굳게 붙잡았습니다. 세상은 아직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계약금 영수증을 지갑 속에 넣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빚진 약속을 갚을 수 있다고, 내가 지켜주지 못한 시간을 이렇게라도 되돌릴 수 있다고.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슬픔보다 희망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입주일은 다가오는데 공사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철근만 삐죽 솟은 채 몇 주째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집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지어놓은 듯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분양사무소를 찾았을 때 직원은 태연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있을 뿐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재 공급이 늦어지고 행정 절차가 더뎌서 그렇다 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 장담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거기에 찍힌 제 도장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지켜주겠다던 약속이 허공에 매달린 듯 위태로웠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을까 의심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던 사람.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떠난 사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다고. 며칠 후 다시 현장을 찾았지만 상황은 같았습니다. 철근은 녹슬고 흙바닥만 바람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무소에 들어가 항의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저와 같은 계약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목소리를 높였고 어떤 이는 울먹였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곧 해결된다는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지연일 뿐이라고. 하지만 직감은 자꾸만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럼에도 제 손은 지갑 속 영수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내와의 약속을 붙잡는 마지막 끈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대답해 줄 리 없지만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사무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이 켜져 있던 사무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서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붙은 안내문조차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제 다리는 힘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눌러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뿐인 연락망이 끊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같은 계약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역시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욕을 내뱉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삼키며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양은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서명했던 계약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돈은 이미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던 집을 쫓아 허상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늘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저는 끝내 속아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선물조차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 죄책감이 발끝부터 몸 전체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방 속 영수증은 종이 조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너진 건 돈이 아니라 아내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뼈아팠습니다. 밤이 되어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돈을 지켜주지 못했다. 나는 실패한 남편이었다. 창밖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균열은 더 이상 메울 수 없는 상처처럼 번져갔습니다. 그 균열은 곧 제 삶 전체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세상은 제가 어리석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 돈을 맡겼느냐고, 왜 확인도 안 했느냐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안타까움보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저를 더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친척들조차 조용히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괜히 아내 돈까지 날렸다며 이제 노후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위로라는 말 속에도 비난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제 어깨는 더 무겁게 쳐졌습니다. 아내 앞에 부끄럽다는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살아있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어겼다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귀에는 원망이 들려왔습니다. 그 원망은 제 심장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피곤에 절은 눈, 축 늘어진 어깨, 그리고 후회의 주름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희미해졌습니다. 허무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가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길 위에 서 있는 것조차 수치스러웠습니다. 세상은 너무 환했고 저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주민이 말을 건넸습니다. 안 됐다는 말이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농담 같은 한마디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속아 넘어간 게 당신답다고. 그 말에 저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퇴직 후의 노후를 그려보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작은 집에서 밥을 지어 먹으며 웃던 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빈 지갑과 허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켜내지 못한 약속만이 무겁게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던 사람. 그녀가 남긴 선물조차 끝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제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채 살아간다면 아내의 이름조차 욕되게 만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맞서 싸우다 쓰러지는 게 낫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묻혀있던 힘이 조금씩 솟아올랐습니다. 아내와 했던 약속이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처음 나갔던 날, 눈앞의 풍경은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노인도 있었고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안은 채 울음을 삼켰고 누군가는 분노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습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모은 퇴직금을, 또 다른 사람은 부모의 장례비까지 잃었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내의 보험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삶의 버팀목을 빼앗긴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자료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증언을 모았습니다. 저도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사소한 기록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피곤해 쓰러지듯 잠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켜주겠다.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변호사를 찾아가는 길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이 냉정했습니다. 돈을 되찾기 힘들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정의와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 모임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바꿀 수 있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내와 둘이서만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약속이 이제는 많은 이들의 다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바람이 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떠미는 듯 했습니다. 무너진 자존은 서서히 제자리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에 서는 순간 제 다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판사의 시선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순간 목이 메었지만 아내의 사진이 가슴속에서 저를 받쳐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저버린 죄책감 때문에 매일 무너졌습니다. 법정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반성보다는 냉소가 비쳤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진실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게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노인은 손을 떨며 퇴직금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이의 병원비까지 빼앗겼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법정 안에 흐르는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가벼운 농담이나 시선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내밀었습니다. 가짜 서류, 사라진 계좌, 허위 광고물까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법정 모니터에 비친 사진은 잔혹한 현실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직시해야만 제 안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의 변명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여 진실을 흔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불빛 속에서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이 나이에 힘든 싸움을 이어가느냐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던 집은 잊혀도 약속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집은 끝내 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건 소송에서 일부 돌려받은 보상금뿐이었습니다. 처음 기대했던 화려한 보금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싸움 끝에 얻은 것은 돈보다 더 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월세집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녀는 이미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속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와 대화하듯 하루를 살았습니다. 사진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긴 선물 끝내 지켜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헛되지 않아요. 내가 무너져 버렸다면 약속도 함께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버티고 싸워서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 말을 하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불렀습니다. 누구는 직장을 다시 구했고, 누구는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더 깊이 배웠습니다. 가끔 거리를 걸으면 누군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숫자는 크지 않았고 방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주방에서 끓는 국물 냄새가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으면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을 적었습니다. 집이 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 서로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삶의 전부라는 말.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없던 집을 붙잡으려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없던 약속은 여전히 제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화려한 벽돌이 아니라 제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과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집은 끝내 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켜낸 건 돈이 아니라 아내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없던 집은 사라졌지만 없던 약속은 제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또 다른 약속이 됩니다.